이치웅 박사가 총통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온 선물 중에 두 번째 선물, 진단법이에요. 그러면 환자가 왔어요. 환자가 이렇게 아파요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 환자의 증상이 어느 장부, 어느 경락의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목이 불편해요. 그러면 이걸 낙침이라 그러는데, 이 낙침도 적어도 6개의 양경락에서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경락의 오행혈을 가지고 이 낙침을 해결할까?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낙침의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목을 못 돌리겠어요. 목을 돌리려고 하면 너무 아파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움직일 때 아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목혈 쓰는 거예요. 유목혈. 세 번째 혈. 그런데 목혈도 육부 양경락에 하나씩 다 있는데 어느 경락에 목혈을 쓸 것인지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걸 찾아내게 해주는 진단법이 총통에서는 복진법이라 그러는 건데, 이 복진의 진단점이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복모혈이에요. 복모혈은 흉부, 가슴, 복부, 배에 있는 12개의 혈이 있는데요. 이 12개의 혈을 눌러봐서 가장 아픈 혈을 일단 문제가 있는 장부로 봐요. 예를 들면 낙침으로 왔어요. 그런데 복모혈을 눌러봤더니 중환, 천추, 중극, 성문, 1월 이런 등등을 눌러봤더니 중환이 제일 아파요. 그러면 이 사람의 낙침은 조경명 위경의 목혈로 치료하는 거예요. 움직일 때 아프니까. 만일에 천추가 제일 아파요. 천추는 수양면 대장경의 모혈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낙침이라도 수양명 대장경의 목혈에 침을 놔서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 배유혈 진단점. 척추 정주선 옆에 방광 일선에 있는 진단점을 눌러봐서 뚜렷하게 아프든지 경결이 잡히면 일단 그 연관 장부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픈데 그냥 기존 사암침법 방식으로는 찾기가 어려워요. 허리에 일단 일요추 옆으로 삼초유가 있어요. 사요추 옆으로 대장유가 있어요. 이천추 옆으로 방광유가 있어요. 그런데 환자가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왔는데 만져보니까 삼초유가 제일 아파요. 삼초유가 뭉쳐 있어요. 그런데 환자가 와서 허리가 아파서 굴신을 못하겠어요. 허리를 숙였다 폈다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움직일 때 아픈 거잖아요. 그러면 목혈을 머리에 떠올렸어요. 그런데 어느 경락에 목혈을 써야 될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환자를 엎드려 놓고 만져보니까 삼초유가 제일 아파요. 그러면 3초 경락에 목혈에 침을 놓는 거예요. 대표 목혈인 임읍과 짝을 이루어서. 그러면 3초경에 중저, 임읍 이 두 개를 놓고 굴신을 시켜보면 아까보다 훨씬 덜 아픈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룹. 복모혈 아픔도 없어요. 배유혈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럼 포기할 것인가? 아니요. 경락 진단점을 확인해 봐요. 그래서 그 경락 진단점의 앞통이 뚜렷하면 그 장부, 그 경락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깨가 아파서 왔어요. 50견으로 왔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팔이 앞으로도 안 가고 뒤로도 잘 안 가고 만세도 잘 못 부르겠어요. 이렇게 움직일 때 아프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는 얼른 경락, 경근의 문제구나. 그러면 경락, 경근 소통방, 목혈이 떠올라요. 그럼 목혈을 쓰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느 경락에 목혈을 쓸 건지는 모르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 복모혈도 눌러보고 배유혈도 눌러보고 또 하나 눌러볼 때가 있어요. 어깨의 대표적인 경락 진단점이 천종, 견갑골 후면에 있어요. 거골은 수양면 대장경이 있어요. 담견정도 어깨에 있어요. 이 세 개를 예로 들어보면 환자를 앉혀놓고 어깨를 꾹꾹 양쪽을 눌러보니까 한쪽 천종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면 이 사람의 50견은 수태양 소장 경락의 문제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일 때 아파요. 그랬으니까 수태양 소장경에 목혈, 후계에 침을 하나 넣고 움직여 보세요.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 목혈인 이목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후계 이목을 놓고 자극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움직이는 게 편해져요. 이게 50견의 수태양 소장경이 끝내죠. 대개 김홍경 씨 또는 사암침 또는 월호 사암침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됐다. 50견은 수태양 소장 정격이 끝내준다 그랬지. 썼어요. 안 나와요. 나으면 좋은데 안 나와요.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총통 오행침에서는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진단법을 명확하게 해놨어요. 그게 세 가지 진단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복모혈을 눌러보든지 배유혈을 눌러보든지 경락 진단점을 눌러보면 어느 장부, 어느 경락의 문제인지가 감이 잡히는 거예요. 먼저 복모혈로 가볼게요. 위는 중환이에요. 그 다음 대장은 천추, 소장은 관원, 담은 일월, 방광은 중극, 삼초는 성문. 이런 혈들이 복모혈이에요. 다 우리가 아는 것들인데 두 가지만 좀 달라요. 담 1월, 다음에 복모혈이 1월인데 경혈학 책에는 유두 아래 7늑간에 1월이 있어요. 그런데 총통에서는 7, 8, 9, 10 늑골 끝을 눌러서 아프면 다음에 모혈 반응으로 쳐요. 이거 흉륵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7, 8, 9, 10 늑골 첨단이 손으로 눌러서 아프면 다음의 반응이에요. 그러면 7늑골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검상돌기 만져보세요. 검상돌기에서 좌우로 벌어지면 7늑골이에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다른 복모혈, 콩팥은 경문, 지실, 신유 이런 곳에서 반응을 보고요. 간이 좀 특별해요.
원래 간의 모혈은 기문이에요. 기문혈은 경혈학 책에 유두 아래 육륵간에 있어요. 그런데 이 육륵간의 반응을 간의 모혈로 보고 치료를 해보니까 별로 침 반응이 뚜렷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륵간의 기문을 찾으려면 찢지 아래 더듬어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로 효과도 안 좋고 만지기도 불편하니까 다른 데 없나고 찾아봤는데 관원혈 높이에서 옆으로 2촌 벌어진 수도라는 혈, 천추 아래로 복직근 외연, 서해부 쪽으로 압통이 뚜렷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과 관련된 증상으로 온 환자를 확인해 보니까 거의 다 서해부, 복직근 외연에 압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아예 간의 복모혈 진단점으로 삼고 이름을 소복혈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우소복, 좌소복 그래요. 그래서 이 소복혈이 아프면 간에 문제예요. 엄청 많아요. 여자분들은 특별히 굉장히 많아요. 이 서해부, 복직근 외연을 꾹 눌러서 아프면 일단 간의 문제를 보세요. 그리고 간과 관련된 증상이 눈이 건조해요. 그러면 곡천, 음곡. 그 다음에 피가 부족한지 시력이 떨어지고 얼굴에 핏기가 없고 어찔어찔해요. 그러면 피를 만드는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태백, 그 태백에서 보내준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태충, 이 조합을 쓰는 거예요. 태충, 태백을 놓으면 간에 혈이 생겨요. 이렇게 복모혈 그룹이 있고요. 배유혈은 1흉추 옆으로 대저, 2흉추 옆으로 풍문, 3흉추 옆으로 폐유가 있어요. 여기가 따끔따끔하고 뭉치고 아프면 폐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4흉추 옆으로 거름융, 이건 수거름 심포의 반응이에요. 5흉추 옆으로 심유, 마음 심자 심의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폐유, 거름유, 심유는 다닥다닥 붙었어요. 이게 심유인지 거름유인지 헷갈려요. 그러면 앞으로 와서 복모혈을 눌러보는 거예요. 가슴 한 복판에 단중, 전중이 아프면 이건 수거름 심포의 문제구나. 명치 아래 거골혈이 아프면 이건 수소음 심의 문제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6흉추 옆으로 도규, 7흉추 옆으로 격유, 이거는 수태양 소장의 반응이에요. 8, 9, 10, 11, 12흉추 높이에서는 간, 담, 비, 위를 대체로 뭉뚱그려서 봐요. 여기쯤이구나. 환자가 등이 뻐근해요. 등이 화끈화끈해요. 등이 불편해요. 그러면 간, 담, 비, 위의 문제겠구나. 그러면 이걸 명확히 하려면 앞으로 가서 복모혈 진단을 해요. 11록골 끝에 있는 장문혈이 뚜렷하게 아파요. 그러면 비의 문제구나. 중환이 뚜렷해요. 그러면 여자들 그 브레이저 끈 아래쪽 등이 아픈데 앞에 가서 만져보니까 중환이 뚜렷해요. 이건 이 사람 등이 뻐근한 건 위의 문제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 1요추는 삼초유, 2요추는 신유,
4요추는 대장류, 1천추는 소장류, 5요추 1천추는 소장의 반응, 2요추 3요추는 콩팥의 반응, 2천추는 후상장골국이 있는 곳인데요. 2천추 아래는 방광류, 중려유, 백환류 이런 데가 아프거나 붓거나 그러면 방광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4요추 높이, 1천추 높이, 2천추 높이가 또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복모혈을 눌러봐요. 그랬더니 천추가 뚜렷해요. 그러면 대장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엉치가 아파도 1천추 높이의 문제인지 2천추 높이의 문제인지 헷갈려요. 그러면 앞으로 가서 눌러봐요. 그런데 배꼽 아래 관원혈이 너무나 뚜렷하게 아프고 뭉쳐 있어요. 그러면 관원은 수태양 소장의 모혈이잖아요. 그래서 소장의 문제로 보고 치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배유혈 진단점은 살펴봤고요. 경락 진단점. 5장에서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육부 양경락에서는 경락 진단점이 막바로 진단점이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이거는 수양명 대장부터 해볼게요. 수양명 대장경의 경락 진단점은 어깨에 있는 거골혈이에요. 수태양 소장경의 경락 진단점은 천종혈이에요. 족소양 담과 수소양 3초의 진단점은 담견정이에요. 담견정이 어디냐면 멜빵이 지나가는 자리에 있어요. 나중에 만져볼게요. 조경명 위경의 경락 진단점은 족삼리예요. 가끔 족삼리가 뚜렷하게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위의 문제죠. 족소양 담의 경락 진단점은 어깨에서는 견정, 다리에서는 양릉천이 진단점이에요. 또 수소양 3초의 진단점은 어깨에서는 담견정, 다리에서는 위양이에요. 위양혈은 어디에 있냐면 족태양 방광경의 위중 바깥쪽으로 있어요. 위중 바깥쪽으로 위양이 있어요. 위양이 아프면 3초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족태양 방광경의 진단점은 위중혈이에요. 그래서요, 다리가 아파요. 물론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짐작이 되지만 슬화 중앙을 눌러보니까 불룩해요. 뚜렷하게 아파요. 그러면 족태양 방광의 문제로 보고 치료하는 거예요. 어깨가 아파서 왔어요. 어깨를 앉혀놓고 눌러보니까 거골혈이 뚜렷하게 아파요. 그러면 이 사람의 견통은 수양명 대장경의 문제로 생긴 견통이에요. 만일에 천추 아통까지 있다면 더 확실해지는 거죠. 대장류 부근에 압통이나 경결이 있다면 참고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은 낙침이라도, 같은 구안와사라도, 같은 비염이라도 원인이 여러 개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장부, 어느 경락의 구안와사인지를 알아야 치료할 거 아니에요. 그때 쓰는 방법이 복모혈 눌러보고, 배유혈 눌러보고, 경락 진단점 눌러보고, 장부 경락을 확정하는 거예요.